아이가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계속 울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은 못 견디니까 해줘 버릇하니까 아이가 그 단계에 계속 있는 거고, 센터에서는 울지만 해야 되니까 끌고 가는 거죠. 아이는 우는 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대표 김동욱입니다. 저는 아동발달센터를 가서 망한다 이런 것보다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면 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각자의 이제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보다도 성실한 교사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검증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성실한 선생님이더라고요. 제가 신입 선생님, 경력직 선생님 다 채용을 해서 써봤는데요. 경력이 있으셔서 상담은 참 잘하시는데 아이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많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상담을 잘해주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이가 자꾸 중간에 5분, 10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제가 그 선생님께, 선생님 왜 중간에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노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다시 제가 체크해 보는데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45분 수업을 꽉 채워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무조건 쉬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끝나고 다음 프로그램 할 때 잠깐 혼자서 좀 쉬게 하고 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발달이 느린 자폐소견이 있는 아이를 키워본 엄마잖아요. 저는 5분도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수업을 할 때 저희는 매주 선생님 교육과 회의를 하는데요. 5분도 저는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해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생님은 나가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가셔도 저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에 5분이 쌓이면 한 달이면 얼마나 다른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것이 6개월, 1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 5분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쉬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선생님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센터에서 운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 프리랜서로 많이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다녀보면 프리랜서니까 선생님들이 매일 나오지 않고 무슨 요일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A 기관에서 주 2, 3일, B 기관에서 주 2, 3일 이렇게 해서 두 곳에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대 보험을 들어주시고 퇴직금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거라든지 책임감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센터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 정규직으로 선생님을 채용했고 퇴직금도 다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의 수업 시간이 적든 많든 그냥 한 달에 월급 개념으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수입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이 부분이 저는 아이들에게 좀 되게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보다는 정규직으로 교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드리고 퇴직금도 드리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정적인 급여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집중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우는 이유가 집에서는 울면 다 통했어요. 울면 안 해도 됐고 안 먹어도 됐고 엄마 아빠가 봐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는 특히 말을 아직 못하는 아이는 우는 것이 소통의 방법이에요. 울면 다 해결됐어요.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줬고 자기 싫은 거 안 해도 됐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두었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말도 못하는 거고 걷지도 못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치료실에 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서 걸어와, 네가 걸어와, 여기까지 걸어와 시키죠. 또 말하는 거 연습하기 위해서 따라하라고 시키죠. 체육실에 가면 하기 싫은데 그네도 타라고 하고 사다리도 올라가라고 시키죠. 하기 싫단 말이에요. 아이가 울어요. 그렇지만 운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이 아이는 계속 그네 타면서 사다리 올라가면서 무서워서 울고 하기 싫어서 울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울어도 처음에 한 단계부터 두 단계부터 이렇게 아이에 맞춰서 시도하고 보여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결국은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이 치료거든요. 근데 요 단계에 건너기 위해서 아이가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계속 울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은 못 견디니까 해줘 버릇하니까 아이가 그 단계에 계속 있는 거고, 센터에서는 울지만 해야 되니까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우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는 우는 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울면서 발달하는 부분도 있고 목청도 커지고 입안의 어떤 구조들도 발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다음에 아이가 정말 말을 못한다든지, 정말 아이가 뛰기가 안 된다든지, 다리 힘이 약해서, 또는 정말 아무것도 지시 따르기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사실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울어도 수업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5분 이상은 안 울리겠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5분은 참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5분 울고 조금 쉬었다가 또다시 하고 5분 울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반복을 해요, 처음에.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우는 것도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아, 여기선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혀 안 울어요. 의외로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견뎌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울면 우리 아이가 지금 잘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준비 중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는 거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느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입 선생님들은 더 힘들고 경력이 있어도 아이가 올 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증상이 비슷한 아이는 있는데 똑같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아이가 오면 또 새롭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도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뒤따라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사이에도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의 어떤 성실함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의 학력, 경력, 자격증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수업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성심껏 피드백을 해준다면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